자, 앞부분은 레벨하고 작업표면 잡는 거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은 하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곡면 그리기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솔리드 영상 그리는 게 좀 쉽고 곡면 그리는 게 좀 까다롭죠. 근데 얘는 곡면 그리기를 먼저 교재에다가 내놨더라고요. 곡면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곡면의 속성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딱히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서페이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라메트릭, 러브스, 커브 곡면이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가 많고 적고 또는 호환성이 좋고 나쁘고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X버전에 가서는 얘가 별로 구분 안 합니다. 지금은 여기 9버전에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공차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그릴 때 공차를 뭐 100분의 1로 할 거냐, 뭐 1000분의 5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공차값을 주는 게 있는데, 그 공차의 의미는 커브를 가지고 곡면을 생성을 하는데, 그 커브와 새로 생긴 곡면과 어느 정도의 일치를 줄 거냐, 이게 이제 공차에 해당이 됩니다. 정밀도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공차가 0.5일 경우와 공차가 100분의 1일 경우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공차가 클 경우에는 커브와 원호 도형이 서로 일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약간 어긋나 있다, 갭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차가 세밀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를 보는 거죠. 하지만 공차가 세밀하게 되면 데이터가 많아져요. 그리고 계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이 공차라는 개념은 어떤 제품을 가공했을 때 그 가공 정밀도, 가공 공차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서페이스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서페이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할 건지, 그게 이제 계산 시간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로프트라고 하는 곡면 그리기인데, 유지에서도 아마 동일한 내용이 대두가 될 겁니다. 로프트라고 하면 이렇게 그 단면 형상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형상과 형상을 이렇게 연결하는 곡면을 생성하는 걸 로프트 곡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탕화면 색깔을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일단은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고 대상을 3개의 형상을 그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평면 개념이 아직 좀 없으니까 그 그리드라고 하는, 즉 평면을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조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Alt G라고 하는 걸 누르면 키보드 그리드 활성화라고 하는 게 뜨는데요. 그리드를 활성화 시켜 놓는다는 얘기는 평면에다가 지금 작업 평면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를 얘가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드를 활성화 아니고 표시를 해놓고요. 여기를 간격을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일단 5로 하고 얘를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그 그리드 표시하는 이 색깔은 저는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하얀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평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업 평면이 평면의 상태에서는 얘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3차원 작업할 때는 평면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어떤 평면이 작업 평면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표시하게 해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바꿔볼게요.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작업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면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세워져요. 즉, 이 면에다가 도형을 그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Z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Z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Z를 10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약간씩 움직여요. 20, 30 이렇게 움직이죠. 얘가 그려지는 그 Z의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등각보기 상태에서 다시 Z를 0으로 놓고요. 자, 0으로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 원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상 색깔은 일단은 초록 색깔, 아니, 분홍 색깔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기 원호에서 점각도, 중심점의 위치는 원점이고, 그리고 원호의 반지름 값은 25, 원호의 시작 각도는 0도, 끝나는 각도는 180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일단 치수를 한번 표시해보면, 그리기 도면 작성해서 R로 치수를 표시하겠다. R이 25인 원호가 그려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측에서 봤을 때 Z값이 0인 상태에서 그린 거고요. Z값을 20으로 해놓고 다시 여기에다가 원호를 그리겠습니다. 원호에서 점각도 중심점은 원점이고, 원호의 R값은 50으로 하시고 0도에서 180도. 이렇게 원호가 그려졌죠. Z값이 다르죠. 다시 Z를 한 50 정도 주고요. 원점을 중심점으로 하고 R값을 20으로 하고 0도에서 180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개의 대상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대상이 그려지면 이 상태에서 그리기, 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로프트라고 하는 곡면 그리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상을 찍어주는데 하나, 둘, 셋, 3개의 대상을 찍어주시고요. 완료를 누르시면 이때 적용 공차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공차는 현재 그 곡면을 그리기 위해서 그 생성한 이 원호와 생성되는 곡면과 얼마 정도 일치를 시킬 거냐, 이게 공차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공차가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너무 세밀하게 주면 얘가 도형을 생성을 못해요. 그래서 100분의 1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곡면 속성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은 너브스 곡면을 뜻하고, 얘가 C로 나타내면 커브 곡면을 뜻하고, P로 나타내면 파라메트릭 곡면을 뜻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너브스로 생성을 하십시오. 일단은 호환성이 제일 좋고 용량이 적은 게 너브스 곡면이기 때문에 얘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곡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단면 영상을 그린 다음에 그 단면 영상을 가지고 곡면을 생성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로프트 곡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롤드 곡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로프트 곡면하고 방법은 같은데, 롤드라고 하면은 직선 형태로 곡면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방금 생성한 거를 롤드 곡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지우기, 모든 요소 곡면. 일단은 곡면은 지우고요. 그리기 곡면에서 큰 수가 나오는데, 일단 롤드가 먼저 나왔으니까 롤드를 체크하시고요. 자, 이때 대상을 선택을 하실 때 곡면 같은 경우는 그 선택하는 방향이 중요해요. 가령 여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시작점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곡면이 꼬입니다. 그래서 곡면을 생성할 때는 같은 대상에서 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 이 체인 방향을 맞춰 주셔야 돼요. 하고 완료 누르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까하고 틀리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처럼 각이진 형태로 곡면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롤드 곡면이에요. 자, 회전 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 곡면은 그 직선을, 즉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커브를 회전시켜서 생성되는 곡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대상 커브 선택하고 회전 중심축 선택하고, 그리고 그 커브가 회전할 때 그 회전 각도, 그리고 끝각도, 그리고 곡면 속성 실행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모양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우기 모든 곡면. 자, 지우고요. 일단은 얘를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우고, 얘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 작업평면 Z값을 이 높이로 바꾸고요.
그리고 우측면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기 직선에서 수평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호를, 이 직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리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기 공면에서 회전 공면 대상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 다 끝났으니까 완료하시고, 그리고 회전축 선택해 주시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얘가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돌아가는데 우측에서 봤을 때 안내 모양이 보이게 하려면 얘가 180도에서 360도까지 돌아가게 하면 되겠네요. 시작 각도를 180도로 해주시고 끝각도를 360도로 하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공면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 회전 각도를 얘기할 때는 얘가 이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있는 부분이 0도가 되겠고요. 그 대상이 돌아갔을 때 반절이 돌아가면 180도, 그리고 반절부터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면은 360도.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회전 공면입니다. 자, 스왑 공면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스왑이라고 하면은 세로 방향 형상과 가로 방향 형상, 여러분들이 유지는 어떤 용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그 단면 형상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면을 만드는 기능이 이제 스왑 공면 그리기죠. 스왑 공면 그리기에서 이렇게 한 요소가 하나의 요소를 따라갈 때 생성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로 방향 형상이 두 개의 경로를 따라갈 때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측면 보기를 하고요. 일단은 공면은 지우겠습니다. 모든 공면. 자, 여기에다가 스플라인 형태를 하나를 그려보죠. 그리기에서 스플라인에서 수동으로 여기 포인트, 여기 ESK 눌러서 끝내고요. 자, 이런 이제 스플라인을 그렸을 때 선의 굵기가 조금 작네요. 두껍게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속성 변경으로 대상을 두껍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형상이 얘를 따라가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기에서 공면, 스왑 공면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세로 방향 윤곽, 이게 이제 따라가는 대상이죠. 따라가는 대상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냥 찍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체인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한 대상 하나만 선택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공면 그릴 때는 간혹 쓰이는 기능인데, 한 요소를 선택을 해서 대상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이 또 있으면 찍어 주시고, 없으면 완료를 하시면 가로 방향 윤곽을 찍으라고 그래요. 이때도 한 요소로 가로 방향 대상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방향 하나, 가로 방향 하나 해서 완료를 하시게 되면 공면을 생성을 할 건데, 뭐 공차라든지 얘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생성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성 방법이 R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대상 경로와 이 도형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거고요. 이때는 탄젠트 선택하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탄젠트를 선택하면 이 형상이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하면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일단 R로 해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졌는데, 지금 렌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UV선을 그리는지 잘 안 보이는데, Alt S를 눌러서 렌더링을 꺼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꺼보면, 이 세로 방향 커브가 이 가로 방향을 따라가면서 회전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를 회전 형태가 아닌 탄젠트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겠는데, 자, 지우기에서 곡면을 일단 지우고 다시 그리기 곡면, 스웩 곡면에서요, 한 요소로 세로 방향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고, 한 요소로 가로 방향 선택하고 완료 누르고, 생성 방법을 R이 아닌 T로 바꾸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형상이 0 이상하게 나왔는데, 자, 지금 이거는 얘가 이 세로 방향 형상을 그대로 나란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갔다가 여기서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Alt S를 하고 얘를 약간 돌려보면 지금 곡면이 겹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형태로. 여하튼 UV선이 평행하게 이동할 거냐 아니면 회전하면서 생성을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너무 꺾이는 게 심한데 얘를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탄젠트 형태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우기에서 모든 곡면을 지우고요, 이 원을 가로 방향 형태, 얘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스플라인으로 수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약간 좀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ESC 누르고 얘는 지우고요.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스웩 곡면 한 요소, 얘가 완료, 한 요소, 얘를 따라간다, 완료. T, 평행한 형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얘가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그려지는 거고요. 자, 만약에 한 요소로 해서 회전 형태를 취하게 되면 좀 이 상태에서는 좀 꼬이죠. 얘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반대로 꺾이면서 이 부분이 꼬인다고 해야 되나요? 곡면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알맞는 대상, 얘 좀 약간 이쪽으로 휘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 꺾이는, 이 세로 방향 형상이 꺾이는 형태, 생성이 되는 이 형태를 회전과 T, 평행으로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방향 형상이 하나고 가로 방향 형상 두 개를 따라가면서 그리는 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를 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고요. 자, 중각보기 상태에서 Z가 0이고 지우기에서 모든 요소를 다 지우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를 하고요. 그리기 직선, 연속선으로 여기에서 원점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대상을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시고요. 두껍게 했는데도 속성에서 있어서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이동 옵셋에서 옵셋 아니지,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평행선 기능으로 이 대상을 한 이 정도 옮기겠습니다. 얘도
점기능으로 얘도 한 이 정도 옮기고, 점기능으로 얘도 이 정도 옮기고, 대략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점기능으로 한 이 정도 옮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얘와 얘네들은 지우고요. 자, 이 부분은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 트림, 나누기, 얘를 여기에서 얘와 얘로 나누겠다 했는데 반대로 됐네요. 그럼 얘를 나누겠습니다. 얘를 얘와 얘로 나누겠다. 이 부분은 시작점이 여기서 그러는데 한 요소로 해서 트림을 하겠습니다. 트림을 하시고 한 요소, 시작점, 언두. 화면에서 끝점 표시를 하고, 시작점이가 없네요. 그러면은 다시 수정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으로 이 대상을 얘와 얘를 가지고 나누겠다. 이전 메뉴에서 한 요소로 얘를 여기로 나누고 얘를 여기로 나누고, 일단은 이런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놓고요. 얘를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을 그릴 때는 그리기 직선에서 작업 평면을 3차원으로 해 두시고요. 두 점선으로 여기와 여기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포인트를 하나를 잡고 증분점으로 방금 찍은 최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분값으로 Z 50만큼 위를 찍겠다 해서 수직인 면을 여기다가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작업 평면을 잡겠습니다. 이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업 평면을 클릭하셔서요, 여기를 요소로 체크하시고 특정 요소 직선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을 찍게 되면 작업 평면이 형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시고 그러면 평면이 바뀌었고요. 그리기 원호에서 점 각도 그리기로 스케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중심점, 그 다음에 원호의 반경값은 여기에다가 S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고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까지, 자,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에 이런 그 원호 형태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이 얘네들을 따라가면서 그리는 건데, 이때 이 코너 부위가 직각 형태를 취하면 면이 좀 안 좋으니까 필렛을 주겠습니다. 그리기 필렛에서 반경값을 6으로 해볼까요? 6으로 하니까 거의 표시가 안 되네요. 언두 하시고 반지름 값을 한 20 정도 주고 여기를 다시 주겠습니다.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이 아니네요.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고요. 평면이 돼야만이 필렛이 먹으니까 그리기에서 필렛, 여기와 여기를 필렛 그리기를 주시고요. 여기도 필렛, 여기도 필렛 주시고 여기도 필렛 주시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자, 이렇게 했는데 Z값이 지금 떠 있네요. Z를 일단은 이쪽으로 하고요. 방금 필렛 준 얘네들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수형 이동으로요. 윈도우로 네츠 얘네들을 이동시키겠다. 작업 평면 깊이로 이동.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 이 형상이 두 개를 따라갔을 때 그리기 곡면에서 스왑 곡면, 여기서 세로 방향 형상을 체인을 할 필요 없겠네요. 한 요소로 해서 이 형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완료를 하시고
가로 방향 형상을 찍을 때, 그때 체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찍어 주시고요. 아, 얘가 지금 이어져 있네요. 선택 취소. 부분 체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시고, 다시 부분 체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고, 공차, 너브스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곡면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것은 그 가로 방향 윤곽은 하나고 세로 방향 윤곽이 두 개인 거. 그죠? 자, 예를 해보면 지우기 모든 요소, 평면 보기, 작업평면도 평면 Z값이 0인 상태에서, 자, 그리기 직선 연속선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자, 그리기 필렛에서 여기와 여기를 필렛 주겠다. 20이 좀 작네요. 얘는 반지름을 100 정도 줄까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상태에서 이 직선의 법선 형태로 작업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F9를 눌러서 도형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요. 36 정도가 이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 법선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직선의 수직한 형태로, 이게 직선이 Z축이 되는 거죠. 얘를 클릭해서 대상을 찍게 되면 이 대상의 끝에 평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그리기 원호에서 중심과 반경, 여기서 중심과 한 점원으로 해서요, 여기를 찍어 주시고 원을 대충 한 이 정도 되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 수정해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점 기능으로 얘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도 다시 평면을 잡아보면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XY가 X축이 이쪽으로 가 있네요. 그럼 Z축이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반대로 되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평면이 여기 생겼죠. 여기다가도 그리기 원호에서 중심 한 점원으로 대충 그려요. 이렇게 그리시고, 얘도 수정해서 트림해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남겨질 대상을 찍고, 그리고 중간점을 찍어주시면 밑에 부분이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 두시고, 이게 그리드가 좀 신경 쓰이니까 작업 평면을 다시 평면으로 놓고요. Z값은 0으로 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수액 곡면을 그릴 건데, 세로 방향 형상을 하나, 이제 세로 방향 형상을 찍는데 이 메시지는 체인을 선택할 때 평면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러는데요. 조건 설정에서 평면 제한을 저는 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OK 누르시고 다시 세로 방향 하나, 두 개, 그리고 완료를 하시고 가로 방향 얘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곡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아까 그 회전과 평행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로 윤곽이 있고 가로 윤곽이 있었을 때
얘가 회전을 체크했을 때는 이렇게 틀어지는 형태로 가지만 평행을 체크했을 때는 그 세로 방향 윤곽이 평행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좀 틀리죠. 곡면을 생성할 때도 거기에 이제 조건이 이거를 회전으로 해야 될 건지 평행으로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얘 형상은 뭐 그닥 특별한 게 없죠. 여기다 하나 그린 다음에 원만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수열이 그려진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쿤스 곡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 쿤스 곡면은 쿤스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은데 이게 이제 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개의 그 외곽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패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스를 예를 들면 그 파스를 붙이잖아요. 근데 파스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 4개의 윤곽으로 커브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하나의 패치라고 하고 패치의 개수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패치가 얘가 하나의 패치, 두 번째 패치, 세 번째 패치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지금 얘가 9개의 패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가로 방향을 먼저 찍어주는데 형상 윤곽을 윤곽을 찍어주는데 가로 방향을 다 찍어요. 한쪽 방향으로. 지금 얘가 이쪽을 가로 방향으로 했네요. 그러면 여기를 1번, 2번, 3번 그 다음 더 이상 찍을 게 없으면 두 번째 가로 방향 줄에 있는 것을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찍어줘야만이 얘가 그려져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 패치를 가지고 그릴 일은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나의 패치로 4개의 대상이 막혀 있을 때 이 4개의 커브를 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곡면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웩으로 못 그리는 대상도 얘로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제한 조건이 좀 있어요. 근데 간단한 것들은 자동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 수동 체인으로 했을 때는 내가 패치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할 때는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오를 누른 다음에 내가 패치의 개수를 입력하면서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 텐데 이제 대상을 그릴 때 곡면의 형태가 직선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은 포물선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입방 형태 어쩌고 돼 있는데 직선 형태로 대상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 형태 롤드 곡면처럼 직선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고 포물선 형태를 하면 부드럽게 되겠다는 얘기인데 포물선, 입방형, 경사면 이건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같고 직선형, 선형이 약간 좀 직선 형태로 곡면이 그려지는 게 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 파일이 있는데 예제 파일을 불러서 이 파일을 불러서 쿤스 곡면 그리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 파일은 여러분들 그 파일에 컨투어라고 하는 이 예제 파일이 있어요. 얘를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불러오기 체크하시고 여기에 컨투어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네요. 컨투어 3D mm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선의 굵기가 좀 잘 안 보이네 눈에. 그래서 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속성 변경으로 선의 굵기를 두껍게 해서 윈도우로 해서 잡겠습니다. 자, 선의 굵기를 두껍게 했고요. 그리고 그리드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Alt G를 눌러서 지금 그리드가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표시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F9를 눌러서 도형 정보도 화면에서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대상 도형을 불러와서 얘 커브가 하나, 둘, 셋, 4개의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의 그 속성을 다 포함하는 면을 만들겠다. 이런 게 쿤스 곡면이에요.
제가 유지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CAD 프로그램마다. 자, 여기서 그리기에서 곡면을 그리겠다. 근데 쿤스 곡면을 그리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물어봐요. 자동으로 할래? 수동으로 할래? 나는 수동으로 하겠다. 아니오를 누르시고요. 패치가 하나죠. 가로 패치, 세로 패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가 하나고 세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1이에요. 가로 패치도 하나, 세로 패치도 하나. 자, 그럼 얘가 물어봐요. 가로 패치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로 1에 대한 일행을 찍어라. 이 시작점을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요. 시작을 여기로 하겠다 했을 때는 가로 방향이 얘가 가로 방향이 됩니다. 두 개가. 그리고 얘는 세로 방향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시작점을 여기로 했을 때는 얘가 가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세로 방향이 됩니다. 그럼 어디나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순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로 방향 대상을 찍어라 그랬는데 여기를 가로 방향 시작점을 해서 가로 방향을 얘로 찍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상태에서 그냥 해도 그냥 한 요소로 하는 게 낫겠네요. 한 요소를 찍은 다음에 대상을 찍어주세요. 여기를 가로 방향 1의 1행으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로 방향 2행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세로 방향 윤곽으로 넘어가요. 그때 여기를 찍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점에 가까운 게 1에 11이 되거든요. 얘를 찍어주고 그 다음 얘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상이 다 선택이 됐고 이 상태에서 완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공차는 100분의 1로 되어 있을 것이고 곡면 속성은 너브스, 곡면 형태가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좀 부드럽게 포물선 형태로 하겠다 하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ESC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외곽, 커브를 다 만족하는 이 곡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 쿤스 곡면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쿤스 곡면 그리기 예제를 하나 더 불러다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불러오기에서요. 상위 위로 커서를 옮기고 여기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밑으로 서서히 내려보면 얘가 있어요. 포트라고 한 게 있는데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서페이스가 다 그려져 있는데 지우기를 눌러서 모든 서페이스를 지우겠습니다. 화면에서 속성 변경으로 굵기를 두껍게 하겠습니다. 보트요, 보트. 자, 이렇게 됐거든요. 됐는데 얘는 반쪽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은 반쪽은 뭐 지우겠습니다. 얘는 뭐 지금 당장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보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커브가 그려져 있으면 만들어지는데 아까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얘는 끝이 뾰족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좀 틀려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정을 해 두시고요. 얘를 가지고 그 쿤스 곡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얘 하나만 가지고는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닫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조금 걸려요. 그래서 얘를 그리는데 그리기에서 곡면에서요 쿤스 곡면을 그리겠다 체크를 해 주시고
이때 이제 순수 공면을 어떻게 대상을 선택할 거냐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겠다 해서 아니오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가로 방향 패치수를 물어보는데 얘를 가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이 2개의 패치를 가지고 있다, 2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 패치는 하나죠. 그래서 하나로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데 가로 방향 일행을 찍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가로 방향으로 할 거거든요. 얘를 보면 가로 방향이 시작하는 지점,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얘가 없어져야 맞겠는데 일단은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체인에서 부분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가로 방향 형상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두 번째를 찍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또 부분 체인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은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도 부분 체인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제 이행을 찍으래요. 이행은 얘가 되는 거죠. 얘도 부분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뭐 하나로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인 종료. 자, 그러면 이제 가로 방향은 다 찍었고요. 세로 방향을 찍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세로 방향은 얘는 점이 되는 거예요. 점이 직선처럼 어떤 커브라고 인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전 메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셔서 점을 선택하겠다라고 찍어 주시고요. 여기 점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세로 윤곽 2대2를 찍으래요. 그러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찍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를 내려가는, 즉 부분 체인 기능으로 찍겠습니다. 체인에서 부분 체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끝까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얘가 되겠죠. 자, 얘를 찍는데 얘도 부분 체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나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대상이 다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시고요. 포물선 형태, 공차는 100분의 1 실행. 그러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서페이스 면을 쭉 생성을 합니다. ESC 누르시면 끝나겠죠. 얘 같은 경우는 하나를 그려서 대칭 복사를 해서 반쪽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죠. 자, 드래프트 공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드래프트는 그냥 직선 형태로 쭉 잡아 뽑은 거예요. 그게 이제 드래프트 공면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형 요소를 길이와 각도를 주어서 특정 뷰를 기준으로 회전한 형태의 경사진 공면을 만드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사 국면의 길이라든지 또는 방향, 그리고 각도,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을 그려서 얘를 그냥 쭉 뽑은 거예요. 공면 길이는 20만큼, 공면 각도는 뭐 0도를 줘서 하면은 이렇게 공면이 만들어진다 이건데, 파일에서 새 파일로 그리기에서 원호, 자, 원을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리기에서 곡면, 드래프트, 일반적으로 그냥 쭉 잡아 뽑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하시면 여기 이제 방향이 있는데, 이 곡면의 방향은 바꿀 수가 없고요. 곡면의 길이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주면 방향이 바뀝니다. 네? 다시 곡면 길이를 50으로 하겠다. 위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 사업대에서 이제 경사 각도 값을 0도인데 10도만큼 경사지게 하겠다 그러면 10도만큼 이렇게 경사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네? 경사 각도를 45도 네? 주어진다는 얘기고, 이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드래프트 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평면, 외곽, 곡면 그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곡면을 그릴 때 어떠한 윤곽이 있으면 그 윤곽을 가지고 곡면을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처럼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 안에다가 원들을 또는 어떤 도형을 그려놓으면 그 형태대로 곡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평면밖에 못 만듭니다. 제한 조건이, 평면이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 평면에다가 제가 그리기 사각형으로 2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 놓고요. 여기에다가 그리기 스플라인으로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 그 외곽의 사각형하고 안에 있는 그 이 스플라인하고 이 포켓 영역처럼 곡면을 그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기에서 곡면, 얘는 트림 확장에 있을 텐데, 여기서 그 평면 외곽,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체인을 2개를 선택해주면 이 2개의 체인이 만나는 부위에 곡면을 생성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평면, 외곽, 곡면입니다. 외곽 형태가 있었을 때 그 안에를 곡면을 생성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평면, 외곽, 곡면이에요. 자, 필렛 곡면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곡면과 곡면이 만나는 부위에 R을 생성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필렛을 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필렛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평면을 가지고 필렛한다. 그 예제가 어디 있을 텐데, 왜 안 나오지? 예제가, 여기 이제 드래프트 곡면을 이 사각형 형태로 해서 만들었을 때 얘를 특정한 평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평면은 곧 그 평면에 해당하는 곡면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치수 크기가 나와 있긴 한데, 곡면의 길이 50만큼 해서 50, 60으로 사각형을 그렸네요. 그리기 사각형에서 한 점으로 해서 50에 60으로 사각형을 그리겠다. 등각 보기를 해서요. 얘를 가지고 그리기 곡면에서 드래프트 곡면으로 각도 값은 0도로 하고요. 얘를 아까 50 정도 했나? 뭐 그냥 50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곡면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안에는 뚫려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필렛 곡면을 선택을 하고요. 평면을 가지고 필렛을 주겠다. 근데 코너가
지금 R이 돼 있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지우고 원래 있는 바닥에 있는 대상을 필렛을 주겠습니다. 그리기에서 필렛 반지름을 10 정도로 해서 체인으로 얘를 필렛을 주죠. 필렛을 주고 얘를 가지고 드래프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기 공면에서 드래프트 공면 체인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공면 필렛 평면을 가지고 하겠다. 대상 공면은 모든 공면을 선택해 주시고 완료를 하신 다음에 반경값은 얼마로 할래 물어보는 건데 10으로 하겠다. 자, 적용할 면 Z축 단면으로 하겠다. 근데 Z축 단면에 Z값을 얼마로 할래? 여기서 아까 50을 했나요? 그러면은 얘 25 정도로 하겠다. 자, 하게 되면 여기 보면 평면이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Z가 25인 위치에 평면이 형성이 됐고, 이때 이 화살표가 중요한데 이 화살표의 위치는 필렛이 주어지는 그 R의 센터를 가리킵니다. 그 센터 방향이 위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필렛이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안으로 하든 바깥으로 하든 이 필렛 원호의 센터 위치가, 여기도 센터 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만약에 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원호의 센터 위치가 이 방향이 아래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필렛이 주어지는 거고, 중심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얘가 아래로 가면 이런 형태, 얘가 위로 가면 이런 형태의 필렛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위로 하겠다, 현재 방향을 하겠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때 공면의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이 공면이 플러스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공면 방향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 공면의 방향을 표시를 해줘요. 근데 그림처럼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R을 주려면 이 화살표가 바깥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야 필렛이 바깥으로 R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지금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하고 현재 방향, 얘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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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향,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실행을 해 주셔야 원하는 형태의 필렛이 주어지겠습니다. 이렇게 Alt S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트림을 노트림을 했기 때문에 트림이 안 됐는데, 다시 트림을 실행하겠다, Yes로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림이 돼서 필렛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면 필렛은 방향 설정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필렛 공면 그리기에서 커브를 가지고 그리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처럼 바닥에 서페이스 형상이 있고 가운데다가 원을 그려놓으면 얘를 가지고 필렛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면이 없는 그 커브만 가지고도 필렛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자, 얘를 한번 해보면, 자, 현재 바닥에 있는 이 외곽 형상을 가지고 그리기 공면에서 트림 확장해서 평면 외곽 공면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면이 그려졌죠. 그러면 평면 보기를 해서 공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Z값을 한 10 정도로 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원호를 그리는데 반경을 한 15 정도 된 원을 여기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현재 이 곡면 위에 커브가 그려져 있죠. 근데 곡면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상태에서 이 곡면에다가 이 커브를 이용을 해서 필렛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필렛, 커브와 곡면을 가지고 필렛을 주겠다. 대상 곡면을 선택해라. 모든 요소 곡면. 완료. 커브 반경값을 선택해라 되어 있는데 반경값을 한 7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체인을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체인을 찍어주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필렛 곡면의 방향을 물어보는데 필렛 곡면을 바깥에다가 R을 만들 건지 안쪽에다가 R을 만들 건지 그런 문구예요. 자, 오른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바깥으로 필렛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하겠다. 트림 실행하겠다. 실행하겠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필렛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를 정면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렛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곡면 대 곡면으로 필렛, 일반적인 이제 필렛 형태가 이게 되겠죠. 곡면과 곡면이 서로 만났을 때 필렛 하는 거. 뭐야 이건? 근데 얘는 좀 뭘 막 그리라네요. 그래요. 연습 삼아서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는 설명대로 보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원 2개를 그려서 얘를 가지고 드래프트 곡면을 만들어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려지는 위치가 반경을 15로 하고 이 위치에다가 그리라는 얘기네요. x가 마이너스 91, y가 91.5, y가 3. 그 다음에 z값을 50으로 해놓고 이 조그마한 원을 그리라는 얘기죠. 이 조그마한 원은 반경이 6.5짜리라는 얘기고 위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개의 원을 그려서 곡면을 만들어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곡면 그리는 게 여러분들 유지를 했기 때문에 유지에 비해서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는 방식이 유지나 그 마캠하고 방식이 좀 틀려서 그래요. 이 마캠은 오토캐드처럼 사전에 치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리는 방식이고 유지나 다른 그 솔리드나 그런 것들은 그냥 드래그해서 그때그때 도형의 길이값을 수정하면서 수정하는 타입이고 좀 틀린데 일단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자, 작업 평면이 평면인 상태에서 그리기 원호에서 반경원 반경값을 15로 하겠다. 엔터. 그리고 나서 위치는 여기에 x하고 y를 표시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릴 때는 x, y를 표시해 주는 게 좀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91.5 이렇게 하는 것보단 x 마이너스 91.5 y 3 이렇게 해주시면 x좌표는 마이너스 91.5 y는 3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거기에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 메뉴 눌러서 반경값을 수정. 반경값을 얼마로 하냐면 6.5로 하고 위치는 x가 마이너스 86.5 y는 3.5 이렇게 해서요 원을 그렸어요. 자, 그렇게 원을 그렸는데 얘를 약간 틀어서 보면 이렇게 그려졌죠. 근데 뭔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지금 Z를 50으로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Z값을 바꿔주는 기능이 투영 이동이에요.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Z 값을 50으로 올리겠다. 오케이 하시면 얘가 50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점, 두 개의 원의 시작점을 선으로 이어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 Z값이 다른 대상을 이을 때는 작업 평면을 3차원으로 해야 이어져요. 그냥 평면인 상태에서는 못 그립니다. 여기서 작업 평면을 3차원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두 점선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작점과 여기 시작점. 이렇게. 뭘로 해야 돼요? 두 점선형, 두 포인트를 가지고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그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치수값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참고해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얘를 지금 수앱으로 그린 것 같은데 굳이 수앱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상은 나중에 그렸네요. 나중에 그리고 일단은 커브만 계속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얘를 P1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야 되는데 그 P1은 작업 평면이 평면이고 Z가 0인 상태에서 Z가 0인 상태에서 평면 보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두 점선으로 그렸어요. 원호를 먼저 그렸네요. 원호를 그렸는데 우측면을 잡았네. 얘를 그렸는데 얘가 지금 우측면으로 잡혀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을 그린 겁니다. 얘가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측에서 봤을 때 얘를 그린다는 얘기고, Z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Z값이 0이라는 얘기죠. 우측에서 봤을 때. 그래서 걔를 그리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측면 Z를 0으로 하고, 그러니까 등각 보기를 했을 때 그리드를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Alt G 표시를 체크하고 얘를 한 100 정도로 수정을 하고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Alt G 색깔을 하얀 색깔로 하고, 자, 그리드가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돌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돌리고 Z값이 0인 상태에서 원호를 그리는데 점각도라고 하는 기능에서 중심점 기능으로 그려라 되어 있고요. 중심점은 원점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리기 원호에서 점각도 중심점은 원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은 25로 하고, 시작 각도는 0도에서 180도. 일반적으로 반원을 그릴 때 많이 써요. 0도에서 180도까지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1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그릴 텐데, 얘는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고 그래픽 뷰도 평면으로 해라 되어 있네요.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고 그래픽 뷰도 평면으로 한 상태에서 그리기 직선 두 점선으로 해서 그리는데 이 좌표를 지정해라 이 말인데, 그리기 직선 두 점선으로 하나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35, y는 1, 엔터. 그 다음 또 하나의 점은 x가 마이너스 19, y가 마이너스 18,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점이 두 점선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이 상태에서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연결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평행 이동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증분값으로 Z를 20만큼 이동을 하겠다 하는데,
그냥 이동을 체크했나요? 그냥 수직으로 올렸네요.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보이는 얘가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Z축 20만큼 그대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동을 시키는데, 연결 기능을 이용하면 엣지 부분에 선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평행이동, 얘를 평행이동하겠다, 완료. 증분값으로 Z로 20만큼 이동하겠다, 엔터. 그런데 연결 기능을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해서 OK를 하게 되면 이처럼 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동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평면을 잡기 위해서 얘가 이동을 시켰어요. 지금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일단은 그리드는 화면에서 꺼보겠습니다. Alt G 화면 표시 끄시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대상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평면 작업 평면 선택을 해서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을 선택하면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평면에다가 점각도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호를 이렇게 생긴 원호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원호의 반경은 12.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작업 평면을 잡겠습니다. 작업 평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소를 선택을 하셔서 얘와 얘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Z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Z 방향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형태라고 하는 것은 Z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Z 방향을 바꿨는데 Y축이 이걸로 되어 있네요. Y축이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면 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적용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각형 형태 있죠? 이 면이 작업 평면이 됐다는 얘기예요. 적용을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호 그리기에서 점각도 그리기에서 반경값을 12.5로 주고 그리라는 얘기 같습니다. 점각도에서 중간점하고 반경을 12.5.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원호, 점각도에서 중심점을 여기로 하고 중간점, 그리고 반지름 값을 12.5로 하고, 그 다음에 원호의 시작 각도를 몇 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상 도형이 X축하고 Y축하고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180도로 해야 되나? 일단은 얘가 하라는 대로 0도에서 180도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 이유는 처음에 작업 평면이 X축 방향이 얘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X축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로 맞추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일단은 지우고요. 작업 평면이 지금 얘로 잡혀 있어요. Alt G를 눌러서 작업 평면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지금 작업 평면이 여기에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좌표 방향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좌표 방향을 보려면은 Alt F9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면 이 좌표가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얘 있죠. Z방향은 맞는데 X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가 있어요. 그래서 X방향을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평면을 회전시키겠습니다. 자, 그 기능은 여기 작업 평면에 있는데, 작업 평면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고요. Z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만큼 틀겠다라고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하고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이처럼 X축 방향이 이쪽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 이렇게 개념으로 알잖아요. 이게 X축으로 돼 있고 이게 Y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 그리기에서 원호 그리기 점각도 아까하고 똑같이 해보면 중심점은 여기고 반경은 여기고 0도에서부터 180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그려지죠. 지금 얘가 원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좌표평면이 잡혀있을 때 0도 180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X와 Z축이 Y축이 좀 틀어져 있으면 원하는 대로 안 그려지겠죠. 자, 나머지들이 좀 눈에 거슬리니까 일단은 Alt F9를 눌러서 좌표를 안 보이게 하고 Alt G를 눌러서 그리드를 안 보이게 하고 지금 이 원호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 거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얘는 지우셔도 되겠죠. 얘네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얘네들 이걸 그리기 위해서 이 R을 그 원호를 그리기 위해서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직선을 그려서 걔를 이동 기능을 해서 사각형 형태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려질 대상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커브가 그려졌으니까 곡면이야. 지금 이 곡면을 그릴 때 스왑 기능을 이용해서 그렸네요. 세로 방향 형상 두 개를 찍고 가로 방향을 찍어서 스왑 곡면을 그렸고요. 공차를 100분의 2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공차값은 동일하게 그냥 있는 기본값으로 그냥 사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P2 얘를 선택을 해서 드래프트 곡면 이게 쭉 뽑으란 얘기죠. 드래프트 곡면을 뽑는데 P1은 125만큼 그리고 P2는 87.5만큼 그리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얘를 옆으로 놓고 자, 얘부터 스왑 곡면으로 그리겠습니다. 스왑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롤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로프트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그리기에서 곡면 여기서 스왑 곡면을 선택을 하고 세로 방향 형상을 찍으라는데 한 요소를 선택을 해서요. 얘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체인으로 선택돼서 그러나요? 이렇게 하고 얘도 선택해주고 완료. 그 다음에 가로 방향 대상을 한 요소로 해서 얘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공차 있는데 그냥 실행.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스왑으로 했는데 얘를 이걸로 안 하고 그 로프트로 해도 똑같아요. 그냥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얘를 이용을 해서 드래프트 곡면을 만들 텐데 자, 드래프트 곡면을 만들 때 평면이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측면이 작업평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작업평면을 우측면으로 하고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드래프트 곡면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를 누른 다음에 곡면의 길이 값은 마이너스 얼마라고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25만큼 하라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25만큼 하겠다. 그럼 뒤로 쭉 빠지겠죠. 여기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7.5만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 커브를 선택해야 되는데 Alt S로 얘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건 체인에서 평면 제한이 걸려 있다는 얘기고 평면 제한 끄고
자, 대상을 얘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이 있는데, 기준 뷰, 특정 방향, 곡면 길이, 기준 뷰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면, 작업 평면, 입체, 우측, 번호. 이 번호가 몇 번일까? 8, 9, 10번일 것 같은데요. 자, 10번 선택을 한 다음에 곡면 방향이 87.5니까 곡면 길이가 87.5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Alt S 이렇게 만들어지죠. 제가 아까 이 곡면을 선택할 때 번호를 찍었는데 그 평면이 1번에서부터 8번까지의 평면이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평면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평면을 하나씩 만들게 되면 하나씩 추가가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처음 만든 것이 9번,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회전을 시킨 게 1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렛 기능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꽃갈 모양으로 튀어나온 이 부분을 필렛을 주라는 얘기인데, 필렛 값은 4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필렛을 주라는 얘기예요. 4로.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필렛, 곡면 대 곡면으로 하겠다. 첫 번째 곡면 선택 완료, 두 번째 곡면 선택 완료, 반경값은 4, 엔터. 트림을 실행하겠다. 그 다음 방향 설정을 클릭해서 사이클 기능을 선택한 다음에 이 필렛이 주어지는 방향, 필렛이 주어지는 방향은 바깥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반대 방향, 바깥을 향하게, 현재 방향, 그 다음에 얘도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현재 방향. 자, 이렇게 하고 트림 실행하겠다. 실행을 누르시면 필렛이 바깥으로 R을 그리면서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트림 처리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R 값은 얼마일까? 얘는 R을 3.5를 준 것 같네요. 3.5로 해서, 일단 가변 필렛은 안 주고 그냥 3.5를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상 곡면을 선택하겠다 찍은 다음에 얘를 대상 곡면으로 찍고 완료, 두 번째 곡면을 얘로 찍고 완료, 반경값은 3.5 엔터. 그 다음에 방향 설정에서 사이클을 선택을 하시고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사이클 방향이 현재 방향, 얘도 현재 방향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곡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좀 까다롭죠, 유지에 비해서. 방향 설정이 좀 그래서 그래요.